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시행한 CBT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의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비상조명 등에서 요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때 램프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비상전원의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기술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3초 이내에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비상조명 등의 비상점등 회로의 보호인데 요놈은 전격 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비상전원의 공급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인데 요 비상경보설비의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량이죠. 음량은 1m 거리에서 90dB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 80하고 9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경보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 보면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는 25m 이하, 전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죠. 다음 63번 가죠. 자, 비상방송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수신기가 화재를 수신한 후에 몇 초 이내에 비상방송이 개시돼야 되냐. 여기 10초 이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설비에서 음향장치를 보면 확성기, 스피커의 음성 입력은 실외는 좀 시끄러우니까 3W 이상 정도 나와야 되고 실내는 조용하니까 1W 이상이면 되죠. 자, 확성기 수평거리 25m 이하, 그다음에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씩, 업무용 배선하고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3가닥이죠. 자, 조작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자, 화재를 갖다가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한 후에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64번 가죠. 자, 연면적이 3,500제곱, 지하 3층, 지상 6층인 건물에서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났네요. 이때 우선적으로 경보를 받아야 되는 층에 대해서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죠. 그래서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일 때는요,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하고 직상층이죠.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죠. 기타의 지하층이 아니고 지하 전층이 되는 거죠. 지하 전층.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화층, 그 다음에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지금 이 문제는 지하 2층에서 발생했죠. 자, 그럼 여기 지하 2층이 발화층이죠. 자, 직상층은 지하 1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의 지하층은 지하가 3층까지 있으니까 지하 3층이죠. 다시 말해서 지하층은 다 경보가 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니까 지하 1, 2, 3층, 요 지상 1층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여러분이 답이 되는데, 요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 적용 대상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층 경보대상층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열전대부는 몇 개 이상으로 해야 되냐. 바닥 면적이 70제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열전대식 요거는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8제곱미터마다,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죠. 그런데 요거의 4배면 72제곱이죠.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2에다 4를 곱하면 88제곱이죠. 요거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4개 이상으로 해야 돼요. 4개. 최소 4개. 그래서 열전대식은 최소 4개, 최대 20개까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 면적이 70제곱미터니까 여러분이 계산하면 70제곱미터니까 지금 내화 구조죠. 그러면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마다 한 개죠. 그럼 요거는 4 안 나오고 3점 얼마 나오죠? 그럼 당연히 여긴 4개 맞네요. 4개가 그냥 되네요. 그래서 여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70이니까 72제곱보다 작죠? 그럼 여기 88이니까 내화 구조 70제곱이니까 88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4개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전대부는 비내화는 18제곱,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죠. 단 비내화 72제곱, 내화 구조는 88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4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는 바닥 면적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비내화 구조죠. 여러분 18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래서 열전대부는 최소 4개, 최대 20개 이하죠. 그래서 열전대식 감지기는 4개 이상 20개 이하, 열반도체식은 2개 이상 15개 이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속보기요, 속보기. 자탐 설비가 화재 작동 신호를 수신할 경우에 몇 초 이내에 소방관서로 20초 이내에 3회 이상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속보기는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 67번. 외기의 면에서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에 있어서 각 부분에 몇 미터 미만의 범위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는가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 보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여기 출입구가 있죠. 경사로가. 그럼 여기서부터 경계구역 산정할 때 여기로부터 이 5m 이내 있죠. 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의 범위,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경계구역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또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단 2개 층을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죠. 그 다음에 이 지하구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라는 거 꼭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
즉 계단이나 경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그 구역이 있죠. 자, 계단은 무조건 별도의 경계구역. 경사로, 즉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도 별도의 경계구역인데, 지하층의 층수가 한 층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기에 면하는 부분, 주차장은 5m 미만의 범위는 경계구역에서 제외. 다음 68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죠. 자, 전원회로의 요 전압하고 공급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공급 용량은 최대 몇 개까지 계산해요? 3개까지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전압은 단상 교류 220V죠. 금방 2번이 답이 나오네요. 자,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지금 공급 용량이 3개가 아니고 이게 전선의 용량이 최대 3개죠. 제가 착각했네요.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 그 다음에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전압은 220V. 그 다음에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그 다음에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러그 접속기는 콘센트예요, 콘센트. 여기 2구죠, 2구. 접지형 2극. 그다음에 여기 접지극이 있죠, 또. 그래서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충전부는 노출되면 안 되고요. 풀박스의 그 철판 두께는 1.6mm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인데, 요 전선의 용량 계산할 때는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한다는 거. 자,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69번 가죠. 자, 고압의 전로로부터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누설 동축 케이블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냐. 이게 1.5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에요. 단, 정전기 차폐장치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외죠. 그리고 4m 이내마다 고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장, 임피던스 나오면 55옴, 접속단자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하고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비상조명 등의 표시등의 구조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놓기죠. 자, 표시등의 전구는 2개 이상을 뭘로 접속해야 돼요? 표시등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을 병렬로. 다만 요게 방전등이나 발광 다이오드일 경우에는 예외죠. 그래서 맞는 답은 병렬하고 방전등에서 4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7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71번 축광 유도 표지나 축광 위치 표지에 표시면의 요 두께는 최소 몇 미리 이상 돼야 되냐. 요것도 문제답 암기해도 좋아요. 1mm 이상이에요. 1mm 이상. 유도 표지의 그 두께 1mm 이상이고,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0.5mm 이상. 72번. 자, 작동 반복 시험. 발신기죠, 발신기. 발신기의 작동 반복 시험은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신기는 5천회죠, 5천회.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반복 시험 횟수를 보면 감지기나 속보기, 요건 1000. 그다음에 중계기는 중2000. 유도등은 2500회. 발신기하고 전원 스위치, 요건 5000회.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수신부는 10,000회죠. 이렇게 반복을 해도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73번 가죠. 자, 지하구 또는 터널의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꼭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또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단 2개 층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경계구역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 요 지하구죠. 그래서 지하구나 터널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 수직이죠, 수직.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 그 다음에 별도의 경계구역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기에 면할 경우에 5m 미만의 범위는 경계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거.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비상전원이죠. 그래서 요 자가 발전 설비는 비상 콘센트 설비를 몇 분 이상, 비상 콘센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20분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옥내나 스프링, 요건 20분 이상이죠. 비상 콘센트 20분 이상. 또 유도등,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20분 이상인데 60분 이상이 요 11층 이상이나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그다음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다음에 요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비상방송, 여기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해줘야 되죠. 다음 75번 가죠. 자, 유도 표지죠. 자,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냐. 자, 유도등은 밝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멀어도 돼요. 요건 보행거리 20m 마다하는 거고, 유도 표지는 요건 전원 없기 때문에 요건 좀 가까워야 되죠. 보행거리 요건 15m마다. 그래서 유도 표지니까 보행거리 15m마다 해서 3번이 답이죠. 자,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하마다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벽에 설치하죠. 그 다음에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통로 유도 표지죠. 그 다음에 이 통로 유도등,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그다음에 보행거리 20m마다. 그 다음에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경사로의 참 또는 계단 참마다 하는 거죠. 네,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설치 높이가 둘 다 1m 이하.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죠. 다음 76번 가죠. 자, 76번은 여기 보시면 소방회로 전용이라고 써요. 전용. 그럼 일단 전용이냐 공용이냐 해서 일단 공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요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겠죠. 전용. 자, 보시면 여기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자, 그러시면 여기 분자가 들어가니까 분전반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배전반은요,
요 분기자가 없어요. 그냥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거죠. 그래서 배전반은 분기자가 없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전용 배전반은 전용이라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개폐기, 분기자가 없어요. 과전류 차단기. 자,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겸용이라는 거죠.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하고. 그래서 여기 전용 분전반. 이건 전용이라는 것은 소방회로 전용이라는 거죠. 분전반이니까 여기 분기자가 들어가죠. 자, 공용 분전반. 공용이니까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의 겸용이죠. 그래서 분전반이기 때문에 여기 분기, 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77번 가죠. 자, 77번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한해서 누전 경보기의 그 수신부는 몇 급이냐? 60A 초과하면 1급이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의 종별을 보면 60A 초과는 1급, 60A 이하는 1급도 되고 2급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변류기는 누설연료 검출하는 게 변류기죠. 요놈은 5개 인입선의 1지점의 부하측 또는 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자,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을 설치한다. 즉, 방수형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수신부 설치 제해 장소. 요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누전 화재 발생을 표시하는 누전 경보기의 표시등이 켜질 때 색깔이죠. 누전이든 화재든 다 적색등으로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고 1번이 되는 거죠. 적색이 답이에요. 다음 79번 가죠. 자, 79번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 거실, 주차장 등의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요 유도등,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것, 즉 피난 방향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4번이 요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난구 유도등은 이렇게 출입문이 있으면 요 상단에 사람이 이렇게 그 뛰어가는 모습으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는 화살표가 없죠. 이런 게 없죠.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만 있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이쪽에 화살표 올라가는 방향, 이쪽이 내려가는 방향, 여기 사람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계단 통로 유도등이죠. 그 다음에 요 객석 유도등. 자, 객석 유도등은 바닥에 대부분 매설돼 가지고 물론 여기 화살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주차장에 가서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고 거기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인데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하죠.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이 가스 누설 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인데요. 요 탐지부하고 수신부하고 한 개의 상자에 넣어서 일체로 되어 있는 것. 즉, 하나의 함 안에 여기 탐지부하고 수신부가 같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단독형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독형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건데, 탐지부하고 요 수신부를 하나의 상자에 넣은 일체형이죠. 그래서 요 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탐지부하고 수신부하고 이렇게 별도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영업용은 요건 일회로 용도, 공업용은 요건 1회로 이상의 그 용도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